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동물복지 등에 관한 저마다의 공약들을 내놓았죠. 개 식용 금지, 치료비 부담 경감, 진료비 표준화 공시, 반려동물 공공건강보험 등 서로 애견인이다, 애묘인이다 라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특히 개 식용 금지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통으로 약속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개를 식용했을까요? 흔히 보신탕이라고 부르는 이 음식도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가야죠. 보신탕의 역사 속으로. 기르던 먹던 간에 개와 인간은 언제부터 함께 있었을까요? 사람이 처음으로 개를 사육한 목적은 고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서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니 인간은 이 개란 존재가 어마어마한 친밀성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귀여워. 아, 근데 맛있어. 개 갈등의 시작입니다. 유럽에서는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900년대 후반에, 동북아에서는 중국 후한 시대에서부터 애완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약 1000년 이상 먼저 애완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좀 더 멀리 개의 흔적을 찾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석기 때 이미 사람 옆에 개의 흔적이 있다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발견된 선사 유적에서 동물 시체가 출토가 되었는데요. 처음엔 늑대인 줄 알았는데 연구 결과 개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세퍼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의 유골이 14,000년 전이라는 탄소 측정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식용 목적이었다가 사냥, 전투동원, 집 지키기 등을 위해 개를 키우면서 점차 애견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의 사육은 선식용, 후애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날 보신탕을 먹는 것도 생각보다 꽤 오래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위해 윤덕노 선생님의 음식으로 읽는 한국 생활사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복날 보신탕을 먹는 풍속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춘추시대 이전, 그러니까 진시황이 천하통일을 이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마천의 사기에도 복다림의 풍속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600년대 후반인 진나라 때 초복에 개고기를 잡아 벌레를 막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충의 피해, 즉 벌레를 막는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의 벌레는 곤충이 아니고 기생충이었습니다. 여름에 기생충 예방 차원에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지요. 복날 뜨거운 국을 먹는 것은 애군을 막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흔한 더운 날 국과 고기로 영양도 보충하고 전염병도 예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국 문물의 영향으로 개를 식용화했다는 것이 됩니다. 같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는 개 식용 문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와 베트남만 보신탕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보신탕을 안 먹었을까요? 일본은 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육식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개뿐 아니라 고기 자체를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근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땐 개 이코르 애완 이런 이미지가 많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개까지 먹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거지요. 소, 돼지 몰아서 먹기도 바쁜데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개 식용 문화는 고대 국가 이후 중국 문물을 선진의 그것으로 여기면서부터 그때부터의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조선 이전의 국가적 기록에는 현재 개 식용에 관한 문헌이 없습니다. 이건 안 먹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록이 없어져서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개를 가축으로 키우게 된 시절부터 먹었던 것은 확실한데요. 조선 후기의 산림경제에도 개고기의 효능과 이점이 나오며 동의보감에는 개고기의 성질은 따뜻하며 먹음에 있어서 독이 없다 하였으니 꽤 오래된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도 개 식용 문화가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원조인 중국은 왜 안 먹고 있을까요? 중국 고문원에서 보신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6세기 무렵입니다. 이 당시의 농업서인 제민요술에도 개고기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요 각축 목록에는 개가 빠지고 대신 낙타와 오리가 편입되었는데요. 낙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세기는 남북조 시대로 북방 유목민족이 세력을 떨친 시기입니다. 유목과 수렵민족에게 있어서 개는 목축과 사냥의 필수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중국에서 보신탕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보신탕의 원조 중국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진 것은 남북조 시대와 이후 원나라, 청나라 등 북방 유목 민족들의 중원 지배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개 식용 문화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신탕은 개를 재료로 한 음식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옛 기록에는 이 음식의 표기를 구장이라고 했고요. 사람들은 주로 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의견은 현대에 와서 처음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찬반 양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1800년대 인물인 이유원은 자기의 문집에 청나라에 출장을 다녀온 관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들은 개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복날 그때 우리 출장단 일행이 게장을 해먹으려 했더니 북경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또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심상규 선생도 연경 출장 시 복날을 맞았는데 게장을 먹으려 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아마 조선 중기를 거쳐 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할배들은 복날이 되면 무조건 게장을 섭취했던 것 같습니다. 18세기가 되면 게장을 파는 외식업도 제법 성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게를 먹지 말자고 외친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영조대 관리였던 이종성이었습니다. 선생은 난 게장을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는 애완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겠죠. 개의 식용 여부에 관한 찬반 양론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 식용 문화가 언급될 때마다 등장하는 외국인들의 시선, 좀 부담스럽기는 하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여배우 하나는 우리나라 보신탕에 아주 거품 물잖아요. 개향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당시 서양인들이 보신탕에 전부 다 개거품을 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서양인들의 기행문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9세기 조선에 온 프랑스 선교사 샤를 달레는 조선에서 개는 식육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다. 양고기가 없고 개고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아주 훌륭한 요리다. 선교사들이 덜어 그 맛을 봤는데 맛있다고 한다. 또 미국 목사 그리피스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그러니까 푸주간이죠. 개고기를 판다. 조선인들은 미국 인디언들처럼 개고기를 먹는다며 별다른 반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양 방문객들은 개 식용 문화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것이 지배적이지요. 뿐만 아니라 개를 먹지 않는 일본인들도 투덜투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보신탕이란 이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신탕이란 네이밍이 우리 곁에 등장한 것은 194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보신탕, 게장국 이게 같이 혼용이 되다가 이승만 집권 직후에 아무래도 이승만이 교회 댕겨서 그랬던 모양이죠. 보신탕보다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개자가 들어가는 게장, 게장국 이거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보신탕 이게 좀 더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게장국의 터닝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서울올림픽입니다. 국제적 행사를 맞아 찬반 양론의 해외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출몰할 것 같은 지역, 도심이나 관광지 뭐 이런 데겠지요. 이런 곳에서는 아예 올림픽 기간 동안 강제로 보신탕 집의 영업을 정지하고 간판을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장국보다는 보신탕 또는 사철탕 등으로 통용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보신탕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등장한 음식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육개장입니다. 게장과 육개장의 기본적 조리 방법은 완전 동일합니다. 대파 등 채소를 듬뿍 넣는 점, 고기 국물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점,
살코기를 쭉쭉 찢어 넣은 후 고춧가루를 팍팍 치는 거의 같은 레시피입니다. 뜨끈한 고기 육수에 고기를 넣어서 보양식으로 먹기 위해서, 또 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게 대신 소고기를 주 재료로 쓰게 되는데요. 고기 육자를 써서 육개장이로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복날에 육개장도 많이 먹죠. 이런 육개장의 등장도 생각보다 꽤 오래전인 19세기부터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늘 찬반 양론에 휩싸이는 음식, 보신탕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전부터인 조선시대에 이미 게 식용에 관한 찬반 양론이 존재했고, 보신탕의 원조는 중국이다 라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복지 못지않게 대두가 되고 있는 동물 복지, 이 또한 또 다른 생활 문화적 측면에서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